네, 안녕하세요. 체질에 집착하는 남자 박철진 원장입니다. 현재 전국 전 지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감염이 시작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방역이 조금 어려운 현실에 놓인 만큼 개개인의 면역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면역력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고 이 체질별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에 좋은 음식 첫 번째 영상으로는 도라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도라지 같은 경우는 약재로도 널리 쓰이고 음식으로도 널리 먹고 있는데요. 도라지가 일반적으로 폐호흡기계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도라지를 먹어라.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동의보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라지 효능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현대의 양리학적 실험 결과와 실제 일치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는 동의보감에서는 특별히 폐호흡기계 그리고 면역력에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라지의 경우는 한약재 명으로는 길경이라는 약재에 해당하는데요. 거담을 시키는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기관지염으로 인해서 가래가 끓을 때 이 가래를 없애주는 효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을 배출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점액을 이렇게 밖으로 팍 하고 배출하는 효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래가 끓을 때 이 가래를 안 끓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의보감에서는 폐열로 인해서 호흡이 가빠지는 증세를 치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폐염증으로 인해서 숨이 가쁜 증세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도라지를 많이 사용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도라지는 인후통, 이 감기 걸렸을 때 목이 막 아프지 않습니까? 이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인후염과 편도선염에 감초와 함께 도라지를 달여 먹으면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동의보감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현대 양리학적인 관점에서 이 동의보감에서 호준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도라지 효능이 진짜 사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라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도라지에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은 기침을 가라앉히고 실제로 기관지의 점액 배출 능력을 항진시켜서 가래를 없애는 데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기관지염을 유발하는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양리학적 실험 결과상 밝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의보감에서 거담시킨다, 즉 가래를 없애는 데 뛰어난 효능이 있다. 그리고 인후통의 첫 번째 약물로 도라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도라지를 기침과 가래약의 주 재료로 사용을 해왔으며 호흡기가 약해서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기관지에 염증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좋은 한약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서는 도라지에 대해서 기를 끌어올린다, 기혈을 끌어올린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를 끌어올린다와 기혈을 끌어올린다를 현대적으로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면역력을 상승시킨다와 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라지가 면역력에 좋은 음식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 양리학적인 실험 결과상 항염증 작용이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도라지에 함유된 사포닌과 도라지에 함유된 이눌린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 및 진통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밝혀져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을 억제를 하고요. 콕스2 염증 매개인자를 억제하는 등 항염증 효과가 굉장히 많은 논문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염뿐만 아니라 아토피성 피부염에도 도라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역시나 보고가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양리학적 실험 결과상 도라지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암 작용과 노화를 막는 항산화작용까지 있는 것으로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에 좋은 음식으로 도라지가 유명한 것이죠. 동의보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기를 끌어올린다, 기혈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이러한 도라지는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든 다 먹을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특히 도라지 중에서 뿌리에 사포닌 성분이 가장 풍부하기 때문에 약용의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뿌리 중에서도 껍질에 사포닌 성분이 유독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내버리면 손해가 아주 막심합니다. 그러면 도라지는 뿌리만 먹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라지의 연한 순 같은 경우는 보통 데쳐 먹기도 하고요. 도라지의 꽃잎 같은 경우는 생으로 무치거나 튀김으로 먹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라지 같은 경우는 뿌리, 순, 꽃잎에 이어서 껍질까지 어느 한 부분도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도라지는 물 추출물,
즉 기본적으로 차로 끓여서 먹거나 탕전을 해서 먹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찬으로 먹을 수도 있죠. 도라지 같은 경우는 특유의 쌉쌀한 맛이 있어서 반찬으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도라지를 이용한 피클이나 도라지 무침 등의 반찬으로 드시는 것 역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도라지는 기본적으로 쓴맛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반찬으로 사용할 때는 물에 충분히 우려낸 다음에 조리를 해야 쓴맛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도라지를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그대로 드시게 되버리면 아마 쓴맛 때문에 먹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까요, 제가? 이 생으로 도라지를 먹을 때는 소금물에 넣고 주물러 씻게 돼버리면 이 쓴맛이 많이 좀 줄어들고요. 도라지 특유의 쌉쌀한 맛은 살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찬으로 조리할 때는 도라지의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는 편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라지 껍질을 벗기는 것이 저는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도라지 껍질에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으로 쓰거나 차로 끓여서 드실 때는 물로 가볍게 이물질만 제거하고 껍질채로 그대로 끓여서 드셔야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라지를 먹을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체질에 잘 맞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너무 대량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오심과 구토, 구역질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량의 조절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고요. 이 차로 드시기에는 약효가 조금 너무 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차로 드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감초를 섞어서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라지를 끓이다 보면 거품이 막 나게 돼 있어요. 이 거품을 그대로 먹으면 역시나 강력한 구역감이 막 들게 돼 있어요. 이 거품을 반드시 걷어내고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도라지가 돼지고기하고는 좀 상성이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도라지를 드실 때는 돼지고기는 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면역력 그리고 폐호흡기계에 좋은 음식인 도라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연속해서 면역력에 좋은 음식에 대한 영상을 차례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마스크의 착용 그리고 30초 손쉽게 생활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면역력에 좋은 음식 중에서도 체질에 적절한 음식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질에 집착하는 남자 박철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